네, 8월의 마지막 날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네, 론스타 관련된 소송에 일부 패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완벽한 전체 패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기사를 먼저 살짝 볼까요? 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패배로 해갖고 지금 우리 정부, 우리 외람이들은 저거를 어떻게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려고 금액이 2,900이다. 론스타 요구액의 4.6%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방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2,900억이 아닙니다. 저 2,900억은 배상액이고 저기에 플러스로 붙는 이자가 1,0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4,000억짜리 패소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2,925억도 큰데? 근데 거기 이자가 5년을 붙어요? 끌다 보니까 1,000억이 더 붙어요. 그리고 론스타 요구액의 4.6%라고 하는데 저거는 요구액의 4.6%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은 그냥 막 부풀려갖고 뻥튀기를 해갖고 내가 받고 싶은 게 6조다 하고 지들 맘대로 써낸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 소송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이러한 분쟁 과정 중에 실질적인 론스타의 손실이 있었느냐는 부분하고, 이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벨기에 정부에 물어야 될 세금 부분을 한국 정부가 보존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론스타는 우리 국내에 2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매각 차익을 포함해서 배당 이익과 지분 판매를 통해서 4조 원 이상의 수익을 이미 올렸어요. 네. 5조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론스타가 말하는 대로 HSBC 은행에 팔았으면 뭐 손실이 훨씬 더 그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손실은 대신에 하나은행에 팔았기 때문에 이게 중복 소송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서 2조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요거는 가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만한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소송 자체는 애초에 이 2조 원은 못 받는 금액인지를 알면서 론스타가 슬쩍 끼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집어넣은 건 세금부가 취소하고 그다음에 보존금, 앞으로 이 소송 끝나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벨기에 정부에다 일종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보러 보존하라는 얘기고, 실제 그 금액을 다 보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론스타의 승리인 거죠. 앞에 있는 뭐 4조 원 부분, 그러니까 전체 5조 원 중에 4조 원 부분은 애초에 인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의 억지였고, 얘네들이 실제 준비하려고 했던 세금 청구 부가 그 다음에 보존금은 100% 넘게 물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론스타한테 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론스타만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9건 정도가 현재 걸려 있었고, 그 중에 한 5건 정도가 형식적으로는 승소가 아니라 합의 같은 형태를 통해 갖고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해서 져버리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웬만하면 합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국제무역분쟁사무소에다가 이걸 제소하면 국제무역분쟁사무소에서 중재안을 줘요. 요 정도 선에서 합의 보는 게 어떠냐. 대부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갖고 지난 한 5건 정도를 정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재안에 맞춰서 정리를 안 하고 끝까지 간 게 이 소송이거든요. 근데 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의 그 HSBC HSBC? 아니. 뭐? 지금 AD 이거 뭐야? 이 소송
소송 ISDS를 걸었던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이제는 중간에서 합의 안 보고 끝까지 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론스타처럼 100% 받아내자. 거기다 이자 수익까지 나오니까 이게 뭐 짭짤하네. 이렇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뭐 말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 중이는 어쩌네 한데 이 항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도 이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재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는 거는 립 서비스일 뿐이고요. 여기에 연관돼 갖고 실제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 500억이 추가로 또 손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건으로 4,500억을 날린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처럼 어딘가 이제 다른 국가에 별도로 제3의 국가에 이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 있고 여기서 뭔가를 그러니까 소송안을 가지고 가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실제는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여기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이 소송을 맡고 있는 민간인 3명, 이거는 론스타하고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동안 월급을 계속 줘왔던 거예요. 돈을 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분쟁을 해결하라고 해왔던 거고. 10년 동안. 네. 이 모든 비용을 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이제 합동으로 이제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시스템을 거치느냐? 아니요. 우리나라가 1976년에 가입한 잘못된 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조약을 이제 우리가 파기해야 되는 시점으로 문제를 근본 해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속지주의예요. 외국 자본이 자국의 어떤 기업을 사러 들어왔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런 식으로 국제 분쟁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줘가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지금 힘센 국가들 거의 대부분 그냥 자국 법에 따라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ISDS 규정에서 우리 나오겠다 이제 라고 선언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끝났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왜 안 상황이고.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 국민이 몰랐다는 거죠. 우리 국민이 몰랐고 마치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진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법률신문에 국제법 변호사님이 왜 근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관련 내용을 본인이 칼럼을 기고를 한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알았던 거예요.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거죠. 자, 이재명 당대표가 의회 권력으로 이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해갖고 날려버리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근데 자, 국민들이 다 알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소송을 진 게 아니라 이 소송을 질 수밖에 없게끔 방임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소송에 있어서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소송 매각을 지연시킨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론스타 주장은 1차 자기들이 홍콩은행에 팔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홍콩은행에 팔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을 우리 정부가 막았다는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 범법 행위가 있었어요. 주가 조작 행위를 비롯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통한 외환은행 자산가치 부풀리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법무부가 도망가 버린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이 론스타의 미국 직원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동조자들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얘네들을 정식으로 기소를 했으면 그 당시 론스타 관련해서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앨리스 쇼트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론스타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었던 미국 측 고용자였어요. 얘네들을 출국금지를 걸어놓고 기소를 때려가지고 어떠한 형태를 벌금형이라도 때렸으면
이게 범법 행위인 게 밝혀졌던 거고 얘네들의 범법 행위로 인해서 이게 미뤄진 거는 합법적이었다고 말하면 이 소송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이 사람들을 조사도 안 했고요. 청구하지도 안 했고 대려 이와 관련돼서 앞장섰었던 정부 내의 인사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 10인 회의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이러한 그 론스타의 잘못된 인수를 인정해주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덕수 총리가 돼 있는 거고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그 당시에 여기에 엮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조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었고 그 윤석열 조사팀의 막내 검사가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실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처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로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지. 봐라! 한국 법정에서 이거 무죄 났잖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한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거다라는 논리가 증명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제소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 있는 담당자들을 재소환해갖고 기소를 하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효 지났다. 이제 못한다라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의 추가 제소도 불가해진 것이란 얘기죠. 아이고. 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뿌리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그 사이에 수없이 론스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 몰랐다는 거예요. 자세히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부패의 카르텔, 지금 부패의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댓글에서 그 뿌리가 고스란히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되고 너무 신기하죠? 장관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거는 진짜 하늘이 준 천우신조다. 이 부패의 뿌리를 우리가 몰랐으면 어쩌면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교웅이 대통령이 안 되고 이랬으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야. 한덕수가 총리로 나서지 않고 안농훈이 장관이 안 됐으면 1국의 장관이 안 됐으면 몰랐을 얘기인데 이것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위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저는 이때 이거는, 보면 네. 그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났는데 추경호, 한덕수, 한동훈, 론스타 악연에 엮인 윤 정부 인사들이라고 났습니다. 뭐가 있냐? 윤석열, 중앙일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중앙일보가 그랬어요? 내가 안 했어. 자,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 1과 부부장 검사가 윤석열인데 이 사람이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대대적으로 봐줘버렸죠. 대대적으로. 한 명도 유죄를 못 만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다음에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도, 금융감독원장도 다 엮였네. 네, 와. 해당 수사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현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죠. 고문! 이 사람 지금 국무총리. 그러니까 론스타 편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총리인 거야, 이 사람이. 와. 자, 중앙일보가 쓴 내용을 저희는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네. 예, 중앙일보가 썼습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 경제부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 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근무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10% 그러니까 산업자본으로 보이는 론스타의 은행 지분 10% 이상 인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아니다,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서 관철시킨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금융위와 관련된 각종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윤석열의 뿌리가 1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결국 이거를 뜯으려면, 이 윤석열을 깔려면 박영수가 강원지청장 할 때 가방 못지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삼부토건 조남욱을 만났을 그 시점 이후부터
다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줄리 언니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줄리 언니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줄리 언니는 그때 조남욱 옆에 있었어요. 가장 화려한 뭐랄까 조연이었죠. 탬버린을 치면서요. 빛나는 조연. 탬버린의 명인이었죠. 그리고 이창용 현 야. 한국은행 총재. 이 사람도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을 했는데 그때 론스타의 산업자본 이 여부를 제때 판단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덮일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쵸, 경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네. 근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 선방한 것처럼 기사 제목들을 뽑고 있어요. 기사 댓글도 그런 식으로 조작하고 있어요. 6조 원인데 4천억밖에 안 줬다. 아니 4천억도 아니지. 2,900억밖에 안 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도 1,300원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자 부분에 대한 지급 얘기도 안 한 거고 변호사비를 변호사비로 들어간 500억도 빼놓은 겁니다. 최소 환율까지 계산하면 5천억을 지금 물어주게 생긴 거야. 빨리 안 물어주면 환율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이제 달러로 물어줘야 돼서. 내가 론스타면 되게 우습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야,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야, 바보. 야, 우리 도와줬던 애들 지금 다 정부에 야, 있어. 우리랑 다 짜고 보십시오. 야, 이제 야, 한국 털어먹기 되게 좋게 와. 됐어. 내가 거기 인맥 쫙 뚫고 있어, 10년 전부터. 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론스타, 맥커리, 대단하다, 진짜. 뭐 JP 모건 비롯해서 칼라일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헤쳐먹은 애들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법비들하고 손을 잡고 헤쳐먹은 거예요. 그 중에 론스타가 제일 악질인 거고 이거를 무죄를 만들어 줘버린 법비가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5천억을 손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아마 송작가 TV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기사나 그 밑에 달린 댓글들 보고 선방한 건가 뭔가 이긴 건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설명을 듣고 지금 이제 아셨으니까 문제는 네.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네방네 소문을 계속 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정 연체 이자는 25% 아니고요. 그건 국내 얘기고 국제 소송이기 때문에 3%를 기준해 갖고 10년치 30%를 세금으로 줘야 된다. 이자로 지급해야 됩니다. 분명히 판결문에 이 비용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이자를 설명하고 있는 기사 제목은 하나도 없어. 본문에 들여다보면 있어요. 네, 이자 내용에 대한 거는.